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저기 저녁 방송은 원래 어제 좀 얘기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뭐 다른 거 얘기한다고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갔던 게 이제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라고 해서 이게 막 올라오는데 약간 좀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아서 얘기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좀 공략을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럴 때 유의사항 같은 거, 네, 공부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갖고 왔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쉬고 뭐 그럴 때 여기 이제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왔는데 그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뭐 시간에서는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장중에는 하락했는데 시간이 올랐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여기 장 마감한 것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보면, 네.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 하락한 거는 코스닥만 빠졌어요. 코스닥만. 그거 빠지니까 또 개미들도 우르르 또 이제 동요를 한 거죠. 일단 보시면 아시아 증시 1번부터 봐야 되겠죠. 1번은 이제 장중에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일본 증시 양봉 나왔는데 3.4% 급등 마감하면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기 월요일날 맞은 음봉이고요. 요게 그다음에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건데 금요일날 이제 손실 났던 것도 지난주 금요일, 이것도 지금 회복을 빨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고 그러면 일본 엔화의 동향도 좀 봐야 되겠죠. 일본 엔화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회복이 잘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달러 원유는 뭐 크게 변동이 없어요. 좀 뭐 얘기할 게 없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대만 증시 보시면 뭐 조금 올랐어요. 0.1% 상승, 0.11%. 인도는 뭐 넘어가고, 여기 중국 증시를 보시면 플러스 0.3, 홍콩 플러스 0.3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아주 소폭, 일본 빼고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유독 코스닥만 떨어졌다. 그러면 코스닥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오늘 여기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걱정할 정도는 아니신데 아무튼 좀 빠졌다. 네. 요게 이례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뭐 개별주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급락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오전에 이제 그 공개방송 할 때 그 저기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잘 나가던 종목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저기 뭐야 전기차 화재 테마주를 보겠지만 화장품 테마주를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화장품 테마주. 자, 요즘에 이제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얘기해드리는 게 뭐냐면, 수익이 나면 너무 오래 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팔고 그 다음 종목을 사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셔라.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시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죠, 그죠? 자, 왜 그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를 뭐 이런 얘기 한지는 꽤 됐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건데,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K자 제가 경고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K자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라고요. K자. 그러니까 K푸드 최근에 그죠? K방산, K원전, K뷰티, 뭐 기타 등등등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요 K자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데, 한국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기자들이 또 이제 또 애국심이라기보다는 뭐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막 그런 걸 끌어올리면서 기사를 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인도하거든요. 네, 보면은 K푸드 그때 K김밥 얘기 나왔을 때 그 종목들 한번 좀 보세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좀 보죠. 화장품주 보기 전에 먼저 움직인 게 그때 김밥, K김밥, 그죠? 우양 어떻게 된다 볼까요?
뭐 그냥 뭐 다 내려갔어. 이거 불과 2달 전이에요. 응? 초여름 6월이 초여름이죠 그때. 다 내려왔어. 그냥 끌고 가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응? 가뜩이나 바닥에서 산 사람도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 사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어요, 그죠? 우양, 그 다음에 한성기업 한번 총 정리를 해보죠. 다 내려왔어요. 없어졌다니까. 응? CJ시푸드 다 내려왔어요. 다 끌려 내려왔어.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월요일날 기준으로. 응? 다 끌려 내려왔다니까. 그 다음에 그 불닭볶음면 S&D 고점이 6만원, 월요일날 3만원 깼었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던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갔던 뭐 음식료 중에 빙그레 했잖아요. 덥다고 막 6월달에 때이른 폭염 막 그러면서 막 올라가잖아. 11만 8천원까지. 근데 여기 월요일날 7만 5천원 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다 박살났다니까. 네. 그때 우리 방에 이제 들고 있던 게 혜태지가 식품, 크라네트 홀딩스인데 혜태지가 식품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미련 없이 그냥. 크라우네트 홀딩스 여기서 다 팔아버렸고, 안 팔았으면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어요. 내 돈 내놔 이러면서.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되게 유명했던 그 있잖아요. 내 다리 내놔. 그거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 건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쓰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 내 다리 내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돈 내놔 이러면서. 이거라니까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원래 내려다 내려온 거예요. 이게 K푸드였고, 그 다음에 이제 K뷰티. 보면 이제 화장품주인데 아모레지 같은 게 이제 5월 말 6월 초까지만 올라갔었거든요. 많이 갔죠. 이게 대웅주인데 왜 갔어요? 뭐 화장품 잘 팔린다고 해외에서. 근데 지금 어때요? 폭락했잖아. 어닝 쇼크 받아서 쓰러졌어. 뒷목 잡고 쓰러졌는데 뚝 떨어졌어요. 여기 4만원 최근 저점, 지금 현재 24,000원에 있으니까 거의 반토막이에요. 마이너스 40% 손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 여기 20만원, 지금 11만 6천원. 여기도 반토막 직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놨다니. 그러니까 저기 인구 루드랩 요런거, 이거 화장품주로 이제 뒤에 따라간 거거든요. 지난달까지 멀쩡해 보였겠죠, 그죠? 아름다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여기가 그 28만 28,000원이었고요. 지금은 12,000원.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거기다 심지어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음봉을 내리꽂았거든요. 준하한가입니다. 여기는 이제 회복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K자 붙은 그런 기사 나와서 올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아주 안정적으로 안심하면서 물려요. 코스맥스 이것도 화장품주죠. 20만원, 그죠? 지금은 11만 7천원.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지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만성 피로, 통풍, 뭐 대상포진보다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엄청난 고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K뷰티 그때 막 그런 거죠. 근데 막상 실적 가니까 안 좋은 애들이 막 나오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쪽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뭐 본인이 단기 좋아하시면 5% 10%만 수익 나도 좋으신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죠? 그럼 빨리빨리 챙기세요. 팔았다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고, 그죠? 수익 좋아한다? 그럼 적당히 더 수익 내고 나오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셔야지 자꾸 시간 끌면 안 돼.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방금 쭉 얘기했던 거 보시면은 한성기업 정배열 상태에서 올린 거거든요. 정배열이나 아니면 박스권. 정배열이 뭐냐면 전체 주가 흐름이 우상향이라는 얘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비행기 활주로 같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활주로인 거죠. 비행기가 떴다가 기름 떨어지니까 내려와서 이제 기름 주유받고 다시 쭉 올라가고
다시 기름 넣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네. 숨 좀 쉬려고 올라왔는데 바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들어가! 숨 좀 쉴만하면 숨 좀 쉬려고 막 올라왔는데 또 이제 쥐어받고. 이게 역배열.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거 이제 뭐 정배열이긴 한데 여하튼 뭐 횡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가 흐름에서 올라간 것도 지금 다 끌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더 힘들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정배열 상태 종목 다시 보여드리죠. 잉글 우드랩 정배열이었어요. 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우상향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스맥스 네, 정배열이죠. 대충 놓을게요. 우양도 이렇게 보면 정배열이에요. CJ 시푸드 네. 바닥 박스권 잡고 올라간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S&D 정배열이었어요. 정배열 상태에서 폭등 나온 거예요. 빙그레 당연히 정배열이고요. 근데도 주가 올라갔던 게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다 내려오더라. 한성기업도 보셨죠, 그죠? 근데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는데 전기차 화재 방지. 근데 이 종목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 거를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얘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관심은 별로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용도로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휴맥스 홀딩스인데 이게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역배열 중에 역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다 벌어졌죠. 이렇게 우리 왜 저기 살다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 부딪히거나 날카로운 거에 베어서 살이 좀 이렇게 약간 벌어질 수 있죠. 그걸 우리 왜 뭐 열상이라고 하나요? 찢어졌다 그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살짝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뼈가 드러날 정도로 쫙 벌어진 거예요. 표현이 좀 무섭나요? 네.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완전히 그냥 뼈가 드러날 정도로 확 부러진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찢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불쌍해 보이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겠냐. 이런 거 보면 그래요. 그래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어쨌든 나중에 잘 올라와라. 그냥 그렇게 응원을 한다니까요. 추천한 적도 없고 관심이 없어도. 근데 이렇게 올라가요?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 그러니까 오늘 급등한 거 순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휴맥스 홀딩스가 올라왔으니까 휴맥스도 올라갔겠죠. 얘들 이렇게 올라왔어. 12%. YM 차트 보세요. 다 이래. 얘는 그나마 한번 해놓고 자리 잡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건데 어쨌든 레몬 정신없어요. 다 뭐 이런 데서 올라. 자본 감소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 무상등장 아니잖아요, 그죠? 캐리 환기 종목이죠, 얘. 네, 이 상태에서 얘도 거래가 터지면서 폭락했거든요. 올라갈 때 좀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라는 단어가 부족하지 표현이 어마어마하겠죠. 한농화성 다 이런 데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좀 그리드 위즈 아까 저기 공개방송 때 얘기 드렸지만 무슨 해리스 수혜주다라고 막 기사도 나오더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네. 전기차 화재 방지 이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소니드 다 이런 데서 급등해요. 불쌍해 죽겠어. CIS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데서 EV 첨단 소재 신흥 SAC 이름은 참 좋은데 고생하고 있죠, 그죠? 네. KNS 이것도 그쪽 테마로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 여기도 마찬가지고.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 뭐예요? 그냥 되게 안 된 거예요. 되게 불쌍한 거라 애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데 이제 인천에서 이제 그 지하주차장에서 그 벤츠 승용차죠. 거기서 이제 전기차 화재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건데 그런 게 나와갖고 사람들이 전기차 포비아라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되게 무서워하니까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대책을 뭐 만들고 뭐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생긴 테마인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조된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종목들을 사는 거는 무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정배열 상태에서 잘 가던 애들도 저런 식으로 급락을 하는데 이 완전히 그냥 찢어져 버린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아무리 뭐 재료가 저렇게 좋아 보여도 올라오다 보면 금방 꺾여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주 강력한 재료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화공영이라고. 7월 말에 이제 뭐 전국적으로 큰 댐 10개 이상 만든다고 해가지고 상한가를 치면서 나왔죠. 여기도 보면은 막 그냥 뭐 이평선이 다 찢어져 있잖아. 벌어져 있잖아요. 심하게. 근데 여기도 이제 엄청난 호재를 터뜨리면서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급등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 급등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근데 재료도 좋았고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단순히 막 여기까지 막 갈 것 같잖아요. 그냥 확 제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다가 8월 9일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을 했죠. 왜 급등했을까요?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근데 그날 급등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그냥 쉬어요. 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거의 다 여기 다시 내려와요. 심한 경우에 다 내려오고 어지간하면은 여기쯤이 여기쯤에서 한 20일이나 아니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데 그쯤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고. 어쨌든 자기가 상승한 거에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이에요. 여기가 2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15 이하로 보통은 떨어져요. 이해가세요?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떨어진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린다 그러면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휴맥스홀딩스나 이런 거는 뭐 어떤 비유가 제일 적당하냐면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오랫동안 빠져있던 사람이 눈을 살짝 뜬 거예요. 눈을 떴다가 다시 감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고 지금. 거래 이만큼 나왔거든요. 뭐 내일 뭐 상한가 나온 다음 날이니까 내일 거래가 터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요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전기차 화재 방지라고 하는데 방지 테마인데 아니 이게 뭐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얘기가 나온 것도 없고 이 이슈가 매일같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나오진 않을 거라. 그리고 제가 뭐 그쪽 전기차 전공한 뭐 공학 박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약간의 이제 조금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죠? 근본적으로 전기차 이렇게 불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지 않나요? 불안전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테마는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테마는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에 이제 중동 전쟁과 관련된 이슈 분석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근데 거기는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꺼지지가 않아. 이스라엘은 계속 그 땅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게 맞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들은
계속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꺼지지 않는 이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테마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기차 이쪽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놀라서 그런 거지, 이거는 좀 그래요.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기차 결론이 뭐냐면, 전기차 화재방지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 여기에서 이 역별 상태에서 저걸 지금 사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로 보여집니다. 물리면 진짜 아픕니다. 왜 아픈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정별 상태에서 주식을 물리면요, 정별이 뭐냐면 크게 보면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해놓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도 있겠죠. 다시 내려와요. 또 가요. 내려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재수없게, 그죠? 본인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여기서 물렸다고 칠게요. 여기서 물렸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뭐 40% 이상 손실이 나서 막 중내 산에 막,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참고 기다리면 본전에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리고 약간의 수익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 정배열 상태의 회사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역배열은 뭐냐면 여기는 물리면 답도 없는 거야.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는 떨어져요. 반등 나오죠. 근데 매수가가 여긴 거예요. 기다렸어요. 본전 거의 다 왔는데 후루룩 떨어져요. 다음에 올라오죠.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자꾸 손실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는 수많은 암세포와 흰머리가 증가하는 거죠.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세포와 흰머리만 증가해요. 좀 편하게 먹고 살려고 주식했다가 그냥 병만 얻는 거죠.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 역배열 상태 주식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기업 분석도 해야죠. 저희 방은 뭐 수익 종목을 추천하건 단기 종목을 추천하건 기업 분석을 항상 해요. 왜 할까요? 단기로 하루 이틀만 들고 있는다고 쳐도 그동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항상 하고 나서 종목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배열 상태에 놓여져 있는 주식은요, 뭐 일시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면 회사가 되게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최근처럼 이제 뭐 그냥 뭐 인플레이션에 뭐 금리 인상에 또 금리 인하 안 해주고 시간을 오랫동안 질질 끌어서 오랫동안 고생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 종목도 역배열이겠죠. 근데 너무 찍어 놀러나서 차트는 역배열인데 저평가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는 사셔도 괜찮아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근데 가면 갈수록 맨날 손실이야.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기업 분석을 딱 열어보면 3년 연속 우리 일명 얘기하는 떡볶이 기업들, 떡볶이가 빨갛잖아요. 재무제표를 딱 열어봤더니 3년 연속 마이너스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영업이익. 아셨죠?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걔네들이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들이 대부분 그렇고, 걔네들 다 저쪽 아니에요? 전기차?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쪽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저 인간은 참 전기차를 되게 싫어하네 이러실 수 있는데, 그쪽 사셔서 물리는 게 싫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리시면 안 되잖아. 그죠? 네. 화장품주들 아까 이제 끌려내는 거 보셨죠?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아까 K푸드, 김밥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 파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제일 좋을 때가 뭐예요? 네, 뉴스에서 막 K푸드, K뷰티 막 난리지게 그때 팔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분위기 휩쓸려서 보통 그때 사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근데 이제 시간에 장중에 보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뭐 낮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게 그린생명과 마이너스 10%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역배열이긴 해요.
네, 우리 방에서 뭐 다 팔긴 했지만 역배열이죠. 역배열인데 코로나 때 급등했다가 그냥 바이오주들이 21년, 빠르면 20년, 늦으면 21년 그때 고점 찍고 3년 이상 처박아놨어요. 네, 처박아놨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상승이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한 자리지. 너무 늘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고 이런 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끝났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끝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보고 아예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고 못 마치고를 떠나서 너무 섣불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 하나 보고 끝났다 얘기하면 더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아무튼 잠깐만 시간의 종목들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에서 상승한 것들이 꽤 있는데 뭐가 올라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잠깐만요. 여기 EV 첨단 소재 이런 거 있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EV 첨단 소재 이런 거 보면은 장중에 11% 급등 마감했잖아요. 근데 시간에서는 여기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97% 하락 마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게 민테크라는 거죠. 시간에 마이너스 3%, 장중에도 마이너스 4%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추가 하락. 그 다음에 이닉스, 이것도 그쪽 테마거든요. 어제 상한가 오늘 보합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3% 하락 마감. 아까 레몬이라고 이거 아까 시간에 저기 장중에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가는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3% 하락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일 아침에 개파락 출발해서 음봉 맞으면서 시작할 겁니다. 레몬을 이제 어머 나 레몬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레몬 나 좋아 이러면서 레몬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하는 거 같죠?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아침에 살려고 보니까 어머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하네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시간에 상한가가 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 무조건 음봉 때려 맞는 거예요. 장중에 다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뭐 세력의 선택이겠지만 조심하셔야 된다. Y2 솔루션 시간에서 장중에 22% 급등 마감한 이것도 전기차 테마주인데 시간에서 3% 급락. 아까 KNS 얘기해드렸죠? 8% 급등 마감했는데 시간에 3%. 그리고 어제 한빈 레이저라고 이거 급등 많이 한 거거든요.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했었는데 시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6% 급락 마감. 소니드 시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8% 급락. 거의 시간의 하한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밥, 우양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시간에 의해서 하한가 갑니다. 거의 하한가에서 한 10원 모자르네. 네, 하한가라고 할게요. 이유는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10%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 시간의 하한가. 이렇게 끝난다니까. 수익이 나면은 자꾸 챙기세요. 자꾸 챙기시라니까.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시간에 의해서 거꾸로 오른 거는 누구냐면 오늘 장중에 이제 급락했었던 바이오주들이 꽤 올랐거든요. 아까 그린생명과 어디 갔어? 장중 10% 급락 마감했는데 시간에 의해서는 7%. 낮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런 거 오늘 음봉 나왔다고 끝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녹십자 MS 바이오주가 끝난 게 아니야. 녹십자 MS 자 장중에 마이너스 9% 뚝 떨어졌죠. 세상 다 끝난 것 같은데 시간에 의해서 5.98% 상승 마감. 그리고 한 두세 개 더 볼까요? 뭐야? 휴마시스. 네. 장중에 2%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에 의해서 거래량도 많고 4% 상승 마감. 이런 식이죠. 랩지노믹스.
이거는 뭐 크게 안 빠졌죠. 꼬리 달고 마감 잘했네. 근데 여기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4% 급등 마감. 내일 아침에 이쪽이 또 분위기가 좋을 수 있죠. 서울제약. 이게 서울제약이 아까 그린생명과학이랑 같이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날. 이게 이제 화이자수예요. 화이자. 화이자에서 그 이름 뭐야? 팍스로비드인가? 네. 코로나 치료제 그거 팔잖아요, 그죠? 네. 요즘 구하기 힘들다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8% 빠졌죠? 근데 거래가 하나도 없잖아.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급락 하나 나왔다고 이게 끝났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라고. 응? 무당이라고, 무당. 그죠? 네. 근데 서울제약도 시간에 의해서 3% 상승 마감. 이런 식으로 보죠. 그 시간에 의해서 누가 더 올랐어요? 그린생명과학. 걔는 7%, 얘는 3%. 그 내일 아침에 그린생명과학이 파이팅을 할 가능성이 높죠. 뭐 이런 식으로 보죠. PCL이라고 이거 시간에 장중에 9% 급등 마감했죠. 근데 시간에 의해서 3% 상승 마감. 코로나 확산이 더 지속이 되니까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끝난 게 아니다. 네?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두세 개만 더 볼까요? 한두 개가 아니고 맥 ICS 요거 마이너스 7%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에 3% 상승 마감. 그 다음에 파미슬 요거는 4%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에 3% 상승 마감. 수제특도 올라갔다. 미코바이오미드 봅시다. 요거 8%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에 의해서는 2% 상승 마감. 내일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겹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저기 장중에 올라갔던 전기차 화재 이쪽은 조심하셔야죠. 특히 레몬 아침에 좋다고 막 어머 저감에서 귀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라. 네, 그렇게 보죠. 어디 이쪽은 그래서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역배열 종목에서 상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대부분 크게 한 번 더 터져요. 그건 있어요. 그게 왜 그 평상시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막 화 안 내고서 꾹꾹 참는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 한번 뚜껑 열리고 이제 화가 나면은 막 갑자기 분노를 막 표출할 때 있잖아요. 막 화산 터지듯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화산 터지듯이 한번 빵 터져요. 그래서 상한가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진짜 그 우리 뭐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막 화산 폭발할 때 있죠. 이제 빵 하고 터져요 이렇게. 근데 거기 들어가서 단다치겠다고 들어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 용암 마그마에 이제 실려가서 죽는 거라. 네? 여기서는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해요 여기서. 네. 우리 회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서는 제가 매매를 잘 안 시킵니다. 네. 진짜로 여기서 잘못했다가 그냥 죽어요. 분노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배열만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이거 상승 잘 나온다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역배열이 뭔지 정배열이 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라도 살까봐 또. 왜냐면 TV에서 날마다 전기차 이러죠. 전기차 화재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전쟁 이슈는 아까 뭐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중동전쟁 이슈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특별한 뉴스 나온 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국제유가도 어제 4% 오르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란이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 전에 터졌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러시아에서는 막 우리 전쟁 안 할 거야. 막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들어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냐 마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랬어요. 쟤네들 조만간 들어갈 거라고.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미국에서 들어갈 거라고. 조만간 러시아가 쳐들어갈 거라고. 근데 지금 똑같은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란이 조만간 보복할 거라고. 개시할 거라고. 그러면 얼추 맞아요. 이럴 때는 미국 얘기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가 움직일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잘 보시고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도 좀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선거가 이제 미국이 3개월 아직 100일이 안 남았는데 해리스 관련주도 하시고 트럼프 좋아하시면 트럼프 관련주도 밑에서 사서 하세요. 괜찮아요. 네. 자꾸 이제 해리스 위주로 나가는데 뭐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하고 뭐 누가 이기니 많이 막 이제 치열하게 막 붙을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9월 달이죠. 미국의 대선 토론이 있으니까 그거 전후로 해서 두 사람 테마주 다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아셨죠? 방산주 잊지 마시고 방산주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맞춰드릴 테니까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뭐 하시나? 잠깐만요. 그거 하신다는 중동 관련주 그죠? 네, 이거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아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전문가들끼리는 방송 제목 딱 보면 알거든요. 오늘 저기 전쟁 관련주 중에 뭐 빅텍이랑 스페코 이런 거 말고 다른 종목들도 좀 움직인 게 있어요. 다른 게 움직였다. 보통 전쟁주 하면은 빅텍, 스페코, 뭐 퍼스텍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다른 것도 있다니. 움직인 게 있으니까 아마 들어가서 보세요. 아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아셨죠? 전쟁주들이 지금 스페코하고 휘니드는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또 새로운 게 나타나서 순환매를 돌릴 가능성이 높고 오늘 낮에 한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그 낮에 종목 이름을 제가 언급은 했는데 시간 없어서 넘어갔는데 한일사료가 이게 만들어놨더라고. 이게 만들어져 있다. 한일사료. 물론 이제 보시면 도대체 뭘 만들었다는 소리지? 이러실 거예요. 한일사료가 오늘 장중에 6% 올랐는데 시간에서 이게 좀 떨어졌어요. 시간에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실적 때문에. 근데 이건 뭐 실적 갖고 사는 게 아니니까 한일사료.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시간에서 마이너스 2% 빠졌어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거든요. 크게 신경 안 써요. 오늘 종목들이 별로 올라온 게 없었는데 괜찮더라. 거래도 좀 있고. 시간에서 조금 빠졌으니까 내일 아침에 좀 싸지 않겠어요? 그죠? 이쪽 사람들이 곡물이랑 이쪽 신경을 안 쓰더라고. 원래 이제 그 해리스 그 지지율이 뭐 갑자기 높아졌다 그런 얘기 안 나왔으면 트럼프 수혜주가 계속 갔겠죠, 그죠? 네, 미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그런 것만 갖다가 실어 날리고 있으니 트럼프 수혜주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엄청나게 세게 싸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자기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데 우크라이나가 편하게 곡물 수출할 수 있게 냅두겠어요? 푸틴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지금 내 얼굴에 똥칠을 했어? 이것들이 그러면서 아마 엄청나게 때려 부을걸요? 우크라이나 괴롭히는 방법이 뭔데요? 그 오데사 항공가? 거기서 이제 곡물 수출하는 그 루트 있죠? 거기 때려버리면 돼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쟤네들 가만 안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 복수 반드시 합니다, 쟤네들. 그러면 이제 곡물 수출 관련해가지고 뭔가 하겠죠? 그러면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실제 오늘 곡물 사료주들이 약간씩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예뻐 보이는 게 한일사료.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잘 보시라고요. 전쟁 테마주 중에 가장 안 간 게 지금은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쪽이죠. 사람들 관심 많은 쪽은 잘 안 가는 거 아시죠? 네. 관심 없는 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포착하는 게 그게 전문가가 할 일이고 그게 또 실력이기도 하니까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네. 곡물하고 사료주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